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성희입니다. 투자의 대가들과 함께하는 더센 투자. 오늘은 글로벌 시황부터 전문위원들의 꿀팁까지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자문위원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섭 자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의 자문위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자문위원들이 좀 주식 쪽도 그렇고요, 파생도 그렇고요, 좀 추천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또 검증을 해볼 텐데 오늘은 또 수익률도 공개를 좀 해주신다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을 때 뭐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네. 뭐 진짜 수익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니네가 수익이 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저희 직접 투자회원의 실계좌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니네들이 이게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말로는 나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증시에 대한 분석, 네. 혹은 뭐 세계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분석,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레토릭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이 수익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저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석 의원님은 어떤가요? 네,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까지도 네.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에 조금 사실 불쾌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지금 같은 장의 분위기에서는 네. 주식보다는 파생이다, 선물 옵션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이 선물 부분에서 충분히 하락장에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방송 또 시청해 주시고요. 뭐 잘 따라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이 중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결국 미국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라고 노무라 증권이 전망을 했습니다. 루이스 알렉산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요, 관세 전쟁의 최종 영향을 여러 가지 따져봤었을 때 결국 미국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벌어들이는 추가 세수는 결국 중국이 아닌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추가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CPI가 향후 12개월 동안 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또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가 될 경우에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국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는 2.3% 수준인데요. 2017년 이후로 최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무역 긴장이 이어지는 한 글로벌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5개 대형 은행을 상대로 환율 조작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UBS와 바클레이즈, 시티 또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JP 모건이 호주에서 새로운 법적 분쟁에 직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펌 모리스 블랙번이 호주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 블랙번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트레이더들이 마피아와 카르텔, 강도 클럽 등과 같은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해서 소통하면서 환율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프레드를 조작하고 고객들의 손절매 등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두 자문위원과 함께 대가의 시선,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는 좀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좀 체크해볼 부분이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리밸런싱 되면서 우리 증시 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중국 비중이 높아졌는데 사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거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시장 분석적으로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이탈되고 모멘텀을 상실했다. 네. 국내 증시의 동력이 없어가지고 상승 여력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선반영됐다 안 했다 보다는 또다시 강조드리는 부분,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수익을 올릴 만큼 양쪽에서 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스권에 gat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느 방향으로 슈팅이 걸릴지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닌 저 개인적으로는 하방을 보고 있는데요. 하방으로 슈팅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인 박스권인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심하시되 하방 쪽에 무게를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김소엽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지수를 뽑아낼 때 어느 정도의 이 밸런스를 말 그대로 이 단어적인 부분만을 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 증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금리라든가 일단 어떤 통화량이라든가 이 통화량에는 저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겠죠. 이런 수급 부분이 상당히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사실 지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거에 딸린 선물과 이런 옵션이라든가 이런 파생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더 많은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죠. 이제 보이는 손이 약간의 어떠한 매뉴얼적인 만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증시하고 글쎄요 그렇게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황을 또 우리가 봤었을 때 시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시선의 차이는 존재할 수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수익이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힘들의 수익, 그들의 수익이 어느 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뭐 사실 단어도 어렵습니다. 사실 뭐 MSCI, 뭐 리밸런싱,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뭐 여담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아까 이제 그런 말씀 좀 나눴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가 어떤 거고 공부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 단어도 물론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재테크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증권방송사에서 가장 이 버려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현학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이 알아. 어려운 단어 많이 얘기해 주니까 근데 네. 모르겠지. 그러니까 배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실제로 말씀이 조금 길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 저기 수익 잘 내니까 나한테 투자 좀 해. 아마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만 딱 던지시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답이 돌아오실 거예요. 야, 계좌 한번 보자. 그러면 그분들 대답은 거의 그래요. 내가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내 거 계좌 쓰지 못했고 등등등등등등. 사실 계좌 한번 보면 아주 깔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계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투자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현혹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이 어려운 단어를 쓰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고요. 잘 알았으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겠죠. 왜? 내가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돼요. 네가 이해하기 좋게 쉬운 말로 풀어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 혹은 지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그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 이 전체적으로 뭐 주식이라든가 혹은 파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들 차차 하나씩 저희 이명섭 위원께서 이 기초부터 계속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조금 들으시면은 훨씬 더 웬만한 책에서 나오지 않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뭐 글로벌 이슈들 같은 것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자,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 말고 영국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 거기에 더해서 또 선거에 대한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유로 달러 이런 부분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이 시황을 질문을 주실 때 네. 이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시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게 되죠. 네, 사실. 네.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얼마 전에 아마 이전 방송 보셨던 분들은 유로 달러를 저희가 상방 방향으로 위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시황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저희는 뭐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이야기 드린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황이라든지 거시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적용이 될 텐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즉 트레이더들에게는 어느 시점에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시황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뭐 그렇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사실 시점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은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또 김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중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브렉시트, 그 노딜 브렉시트죠. 네. 협상 없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네. 좀 하드하죠. 사실 네, 아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끼리 이제 내부 방송 전에 이 지금 노딜 브렉시트다 딱 들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견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미 증시가 계속 빠질 것이다 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왜 뭘 어쨌길래 뭐 중국이랑 협상이 깨졌다고 해서 미국이 타격을 입을 거라 생각을 받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도화선은 아마 유럽발 그게 꼭 브렉시트가 아니더라도 유럽발 위험에 어떠한 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리스가 한번 그랬었죠. 네. 터키도 한번 그랬습니다. 네, 네. 꼭 유럽 연합 아니더라도 유럽 연합 외에서 세계 경제의 세계 증시겠죠. 경제하고 증시는 틀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증시하고 경제를 같다라고 많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하고 증시는 다릅니다. 증시는 상품입니다. 그런 관점에 봤었을 때 만약에 미국 증시가 빠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는 아마도 이 도화선은 유럽 쪽일 것이다. 그게 브렉시트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런 가정이라면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게 도화선이 맞다라면 네.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 즉 하더라도 네. 거의 이 증시의 어떠한 그 순기능, 호재 뭐 이러한 부분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네. 소프트하거나 아니면 노딜 완전히 그 세게 나가는 이러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항상 그 미니 S&P 500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제 시간에도 사실 이야기를 그 박철순 자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국 경기가 이제 2분기 바닥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S&P 500 같은 부분은 좀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진입하는 시점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수익 현황도 같이 이제 보여드릴 것인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약간 상승 출발을 S&P 500이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물론 봤었을 때는 중간중간에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아마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갔겠죠. 이쯤에서 쉬었다 갔다가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2610까지 갈 겁니다. 즉 증시는 또 빠질 겁니다. 한국 증시가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파생 상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몰라서 그럽니다. 이 세계 증시라든가 원자재 시장을 모르고 주식을 하신다니요. 넌센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커플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화된 이 경제 상황에서 원자재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고 원유가 오를 것이며 구리값이 오를 것이고 금값이 떨어지며 혹은 브렌트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 항생 미국 증시는 어떨 것이니까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즉 파생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파생밖에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식하신다고요. 큰일 나실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이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 박철수 의원이나 그 예병근 의원이나 선 그는 거 보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절대 안 왜 하죠. 손을 묶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입장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대표이사예요. 자 지금 저점 바닥 쳤으니까 다시 뭐 자 여기 전저점을 돌파했으니 뭐 등등등 이렇게 투자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 그실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선을 긋고 있습니까 여기? 자 이게 선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게 선 그어서 됩니까 이게? 이게 선 그어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되니 주가가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증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이평선을 이탈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증자를 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박준수 의원이나 예병근 의원이나 저희 뭐 이명서 의원이나 저 포함해서 저희는 절대 금긋지 않습니다. 금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희도 금긋기 한 4, 5년, 10년 가까이 매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익하고 연결되질 않아요, 이게. 결국엔 저희가 찾은 해법. 주식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 그 예병근 의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거 있죠. 네. 오너 리스크, 그죠? 권리관계, 이해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 종목 상승에 대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옵션 부분으로 정확하게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서울경제TV에서 독점적으로 드리는 정보. 사실은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시는데 가끔 하다가 조금 난감한 질문 주실 때가 네. 그러면 진입자리와 청산자리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아까 저희 그 이명섭 의원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는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이 이제 이 TV를 보시는 자산운용사분들이라든가 저희는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뭐 어떤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이라든가 크게 하시는 분이고 작게 하는 분이시건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같이 딜이라고 하죠.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히 자본주의사회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야 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만 드리는 이 독점적인 정보는 기부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테이크를 슬슬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그 투자자분들과 이제 같이 협업으로 파트너십 이런 부분에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S&P 500은 계속 하방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도 이따가 교육 시간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테고 또 이명석 위원의 또 견해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예, 저 같은 경우도 하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대로 네. 맞고요. 지금은 한국 증시고 미국 증시고 둘 다 지금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흔들림은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조금 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슈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하방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보시다가 상승 방향보다는 위쪽에 올라왔을 때 상승 지점 어느 정도 지점이 올라왔을 때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사실 오늘 제가 사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3통이나 전화를 받게 됐는데 네, 네. 사실 저희가 전화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김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네, 네. 전화는 주시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는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실 거고 또 투자 자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궁금증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그 궁금증들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강의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요 아래는 네. 뭐 코스피 2000이고 또 뭐 혹은 뭐 이제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 똑같이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서 끝났을까 한번 봅시다. 왜 여기서 끝났을까? 더 가지 못하고 왜 여기서 끝났을까? 그랬더니 뭐 코스피 2000하고 똑같이 가는 거니까. 네. 왜 여기서 그냥 봤더니 이제는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 예. 때문에. 왜? 얘가 찍어놨으니까. 얘가 찍어놓은 상태에서 얘는 지금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다 갖다 딱 찍어버리고 이게 지금 위에는 풋옵션입니다. 네. 풋옵션이 가장 낮을 때가 이 증시가 가장 높을 때겠죠. 이젠 지겨우시죠? 지겨우신데 아직까지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겁니다. 자, 기회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서울경제TV에서 드리는 독점적인 정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사장님께서 한번 이 정도 됐으면 시원한 맥주 한 잔 사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날 워크숍 때 뵀는데 네. 아직까지도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는 항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항생. 네. 자, 쭉 가다가 첫 번째는 원래는 저기서 맞은 게 아니고 여기서 맞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거래를 끝내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끝이기 때문에 장 여기까지 끝이야. 약간의 슈팅은 더 걸렸어요. 여기서 원래 끝냈어야 되는 건데 약간의 슈팅은 더 걸렸지만 장을 상승으로 끌고 가셨다면 여기서 원래는 트레이딩을 끝내셨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 부분은 말 그대로 그림을 갖다 껴맞추기 위해서 표시한 것이지 원래 끝내는 건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미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키를. 그래서 이제 그만해. 더 안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닉게이입니다. 닉게이. 좋아 쭉 가다가 저기서 딱 맞춰놨죠. 사실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옵션은 풋옵션입니다. 풋이 가장 빠질 때 언제죠?
가장 장이 높을 때, 일본 장이 가장 높았을 때 언제? 여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쵸? 쭉. 물론 표시는 여기가 됐습니다만 얘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높이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 이건 좀 이제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키를 안 맞춰놨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다. 물론 선물은 더 점프를 해주지는 못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가긴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고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전화 주실 때는 이런 내용을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입 자리가 어디가 좋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라고 똑같은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저희가 언제까지 해드립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저희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십으로 가셔야지 계속 저희를 계속 뭐 선망의 대상이라는 혹시나 뭐 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선생님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파트너입니다. 네. 자, 포지션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니네 그렇게 잘하면 다 얼마 했는지 한번 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저희 투자회원 실계좌입니다. 오늘 오후 6시였나요? 7시였나요? 예, 저희 이명수 의원이 빨리 자료달라고 해서 저를 닥달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캡처를 해서 네. 물론 계좌 번호하고 실명은 지웠습니다. 실계좌입니다. 무효계좌 아니에요. 실계좌입니다. 세 계약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호주 달러 어디 보시라고 상방 보셔야 됩니다. 상방 들어가서 350달러밖에 안 됐네 물론. 부끄럽지만 내가 호주 달러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9월물 들어갔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9월물 오일 54달러까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450원 아닙니다. 3,450원이었으면 전기세도 안 나오죠. 자, 보시면 3,450달러입니다. 달러. 여기 있는 거 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50달러입니다. 3,450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게 S&P 500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S&P 500 역시 9월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288 1.25포인트에 들어갔습니다. 매도. 여러분들 방송 드린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때 288. 물론 사실은 방송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더 높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 똑같이 가셨으면 수익이 아마 더 나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쭉 길게 저희끼리 하는 속된 표현으로는 깊게 파먹을 겁니다. 쭉 그래서 현재 2,300달러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여기도 하나로 키움 글로벌이 친절하네. 하나로 다 나오네요. 723만 1,550원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환율이 아마 이제 공시 발표된 그 부분으로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저희가 이제 소모 비용, 그러니까 증거금이라고 하죠. 네, 증거금은 대략 8324, 한 2,400만에서 700만 원 정도니까 수익률은 대략 글쎄요. 이 통화하고 크루드오일은 조금 싸기는 합니다. 대략 수익률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이 증거금에 대비 네. 한 달 안에 50%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죠. 예. 요거를 예전에 보여드렸었을 때 이거 한번 했더니 사기치지 말라고 포토샵 하지 말라고 해서 포토샵. 네. 포토샵을 할 줄을 모르는데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포토샵 한번 배워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니네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해서 자, 크루드 오일 언제 들어갔다고요? 봤더니 62.80에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하고 들어간 겁니다. 저희는 확인하고 잡아서 들어간 거죠. 계속 더 빠질 겁니다. 네. 미니 S&P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송할 때 그대로 그러니까 방송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안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하고 있고 이건 진정성 있는 방송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린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실 조금 방통 위에 약간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안 좋아하실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좌 부분, 실계좌 누구신지 이거 개인정보니까 다 가리고 또 실명 공개도 안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이후 여러분들한테. 방송 이후 저희가 호주 달러 저번 주 한 2주 정도 됐죠? 2주 조금 덜 됐네요. 요맘때부터 매수 포커스로 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0.7까지 가야 됩니다.
0.7까지 쭉 뽑아 올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브렉시트하고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파운드 달러도 상방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파운드 달러도 이 상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면 지금 사실 이건 강의라기보다는 어떠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달랑 세계약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왜 세계약 저희가 세계약만 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시스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전 계좌가 동일한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따따따따따 이렇게 찍어주기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게을러서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이 벌벌 떨립니다. 네,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 계약수가 너무 많거나 투자금이 많으면 손이 벌벌 떨려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혹은 가장 이걸 써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이유는 손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절 아마 못 하실걸요? 네. 이거 좀만 더 버티면 수익으로 돌까? 좀만 더 버티면 돼. 맞아요. 혹은 한 계약 더 물타, 한 계약 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하시던 그 객단가 물타기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해외 선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 하나만 더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춰. 하나만 더 하다가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전화가 옵니다. 증권사에서. 어제 반대 매매 나갔습니다. 네, 로스컷이라고 하죠.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마진콜 네. 되고 네, 전화 끊고 그날 이제 한잔 하러 가시는 거죠. 자, 그러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습관 절대 꼭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동일한 이러한 이 포지션과 동일한 수익률을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저희는 파트너십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전 세계의 이러한 선물 시장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저도 하루에 4시간 자고 계속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대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자문위원이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실제 투자 매매 현황으로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현황 보시면 더 신뢰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까지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석 자문위원의 강의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또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문의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수익 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즉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학습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쭉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저희 로직을 솔직히 공개해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선긋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더라.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다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방향 제시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문의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도 기초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설명하셨던 위아래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해하시려면 기초 부분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행사가 간격, 행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셨었죠. 그 옵션을 저희가 사거나 팔 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가격, 즉 미래에 얼마의 행사를 할 것인지 행사가가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200 옵션은 행사가 간격이 2.5포인트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S&P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915, 2910 행사가 간격이 5포인트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크루드
크루드 오일도 조금 전에 진입하셨던 방향을 쭉 설명하셨었는데 64.5, 64.0, 63.5 보시면 이게 좀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행사가 간격이 0.5포인트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코스피 200 옵션은 행사 간격이 2.5포인트 간격으로 되어 있고 미니 S&P 지수는 5포인트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0.5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행사가 간격이 왜 이런 행사가 간격이 돼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한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네. 제가 검정색 부분은 각 날짜에 데이 트레이딩을 했을 때 시가, 그날에 시작하는 선물 지수가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포인트 단위로 미니 S&P 지수 같은 경우 행사가 간격이 5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미니 S&P 500 보시면 5포인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5포인트 단위 선물 지수에서 즉 5포인트를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시가 대비 5포인트씩 그어 놓은 것입니다. 5포인트고 10포인트고 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5포인트 간격에서 이상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부러지거나 네. 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한 칸이 갔느냐 두 칸이 갔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션 하는 이유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행사가 간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0.5포인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날의 시가를 검정색으로 제가 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은 시가 대비 0.5포인트 지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0.5포인트 지점에서 공교롭게도 튀거나 부러지거나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선물에서는 오차 부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옵션 때문입니다. 옵션의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이죠. 네, 네. 사실 그래서 더 정확히 보시려면 옵션을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지수 한번 시가 대비 5포인트씩 한번 그어보십시오. 오늘 미니 S&P 시가 대비 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위로 밑으로 네. 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오일도 마찬가지겠죠. 시가 대비 0.5포인트, 1포인트 뭐 이렇게 쭉 그어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항생의 옵션 행사가 간격은 제가 작성은 안 했지만 200입니다. 200. 한 행사가의 간격이 20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항생도 공교롭게도 시가 대비 제가 주황색으로 시가 대비 200포인트씩 선을 그어봤습니다. 각 날짜별로 다 그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차트에서 그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평균선이니 뭐 MACD니 뭐 이런 선을 그은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행사가 간격을 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봤더니 공교롭게도 오늘 정말 공교롭네요. 네. 네, 또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고의로 맞춘 것도 아니고요. 예. 네, 제가 이거를 시가 대비 그었던 이유는 행사가 간격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행사가 간격만큼 200포인트만큼 움직였을 때 반대로 네. 김 의원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옵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대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힌트를 조금이나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가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참고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케이 같은 경우는 행사가 간격이 125입니다. 또 이것도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죠? 100입니다. 네. 또 이것도 검증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옵션 상품이 있는 선물 같은 경우는 옵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물량이 싸우는 자리, 즉 물량이 어디서 싸움이 날까? 라는 부분을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선물과 옵션이 같이 움직여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학습하시죠. 다 같이 또 따라서 이렇게 기초부터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행사가 간격,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선물 상품에 옵션이 있다면 그 옵션은 어떤 행사가 간격을 몇 포인트 간격으로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행사가 간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차트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차트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또 이것으로 기초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네, 시티그룹이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애플의 중국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애플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기존 220달러였는데요. 하지만 20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또 관세가 아니더라도 중국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로 아이폰을 점점 덜 선호하겠다고 리서치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현재 중국의 애플 매출이 1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매출의 반 정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양한 소식이 나온 대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자문위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금 외신 소식 들으려고 하다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사실 너무 저희가 이제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예. 지금 전유진 앵커께서 다 준비가 되셨는데 지금 이명석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해서 내일 사무실에서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둘이서. 자, 그래서 아까 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예, 것 저도 같아요. 궁금합니다. 계속 좀 해주시죠. 예. 아닙니다. 뭐 그냥 네. 교육 검열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제가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참 네. 개인적으로 검열을 받아야 될 때 어디까지 교육을 할 것이니 또 이렇게 참 검열을 받아야 될 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뭐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는 드렸지만 오늘 네. 그 전화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그래도 다른 방송과 달리 진정성이 엿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사실 해주셨거든요. 네, 교육에 네. 대해서 왜 옵션을 학습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학습을 할 때 네. 주식, 선물, 옵션 순이 아닌 옵션, 선물, 주식 순으로 학습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사실 그 전화에 힘도 많이 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네, 이런 네. 말 한마디가 또 힘을 나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신다면 제가 검열을 피해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칭찬을 이명석 의원님의 이 더 좋은 자료를 많이 우리가 접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내일 아침 회의는 오전 7시에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저희가 지금 오늘은 또 파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저희 또 주식 파트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순 자문위원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오늘 사실 또 상당히 잘 갔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사실 제가 봤습니다. 예, 봤는데 예. 본인께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생각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정적인 건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분석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남다르구나. 오늘 뭐 평상시에 같이 지내지만 네, 네. 그렇지만 오늘 또다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쭉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서 그러게요. 좀 뭐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화장품 관련된 네, 네. 이야기들, 그다음에 5G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어제 또 이야기 나눴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네. 주가들이 하락장에서도 뭐 솔직히 다 100% 수익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80% 이상이 수익을 확보하고 있었고 수익률도 뭐 상당했었고요. 네, 네. 오늘 몇 가지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화장품 관련해서는 클리오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한 6% 넘게 오늘 갔고요. 또 화장품 용기 관련해서 연우라는 종목도 오늘 1.4%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5G 관련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KMW 27%가량 올랐고 오이솔루션도 오늘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오이솔루션 오늘 또 10%나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네.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느 지역에 뭐 점집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예. 정말 피가 마릅니다. 피가. 제가 살을 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명석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네. 더더욱 더 저희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많이 해야겠다는 책임감 이런 약간 어깨가 좀 무거운 부분도 사실 같이 오네요. 부담감이. 아, 그런가요? 네. 아, 부담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방송 제작진 측에 저희가 이제 이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이런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어. 추천을 해야지 오를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은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라든가 혹은 이제 파생 쪽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딩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고 일단 방송 중에 저희가 지금 녹여서는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네, 네. 차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자 이런 것도 있겠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주식은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든가 저희는 이런 주식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포맷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송들 타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하지 좀 이런 건 하지 그렇죠. 말라 이런 네.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뭐 남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는 또 저희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명석 의원님 앞으로 많은 칭찬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문위원들이 직접 전화로 상담해 주시니까요. 이 전화를 통해서 투자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으신가요? 간혹 가다가 이제 투자 자문에 관련 부분 비트코인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제가 네.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부분은요. 옵션이 없어요. 아직. 네. 자, 옵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가 않고요. 세력이 그렇죠. 들어오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옵션은 세력들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비트코인 내 혹은 암호화폐 죄송합니다. 뭐 특정한 뭐 이런 예, 코인을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런 암호화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옵션이 네.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암호화폐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 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 비트코인에서의 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잦은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 잦은 트레이딩은 주식에는 없잖아요. 옵션이 없듯이. 그렇죠. 주식을 하나만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풀에 지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최소한 한번 포지션을 잡으시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가져가시는 그런 네, 인내심이 네.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봬요. 조금 올랐다고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을 수익을 냈고 너무 좋아서 이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2가 마이너스인데도 못 나오세요. 그렇죠. 결국에는 토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암호화폐 거래하실 때에는 무조건이라고 보기에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기르셔야 됩니다. 왜냐? 네. 원칙이 없어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조심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이런 성과가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유튜브에서 댓글을 좀 달아주셨다고 해요. 명성님 화이팅이라고. 자, 앞으로 조금 더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부터 해외까지 전문위원들의 재테크 노하우 많이 얻으셨나요? 네, 전문위원들이 전달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더 센 투자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전문위원들의 강의 자료부터 핫클립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